제가 화장실에 좀 가야겠는데요. 지금 또 가시겠다고요? 다른 승객들은 안 보이십니까? 아니, 제 좌석 줄이 너무 막혀 있어서 대기만 한 시간째예요. 저도 이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요?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네요. 기내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듯했다. 옆자리 승객도 귀를 쫑긋 세운 채 숨을 죽였고 몇몇 승객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높은 음에 기내 방송 소리가 잠시 멎고 기내 안의 온도까지 한순간에 싸늘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예감에 몸이 굳었다. 손님, 다른 분들도 줄 서 있어요. 승무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계속 귀찮게 하시면 보안 요원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물어봤는데 아무런 안내도 못 받았거든요. 이제야 자리에 돌아오셨길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순간 승무원은 힐끔 나를 위아래로 살폈다. 마치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한 무시가 담긴 표정이었다. 주변인들은 점차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드는 모습도 보였다. 승무원님, 문제 생긴 거예요? 무슨 일 있나요? 뒤쪽에서 다른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습, 이 손님이 자꾸 불필요하게 화장실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고 계셔서요. 승무원은 빠르게 말을 던졌다. 불필요하다니요?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해요. 더욱이 저는 줄이 길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항공사가 이렇게 승객 차별을 하는 겁니까? 승무원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유명하다고 다 같은 승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는 게 좋겠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근처에 있던 몇몇이 입을 막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귓속말로 지금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하고 수근거렸다. 손흥민이든 아니든 다른 승객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중년 남성 승객이 고개를 내밀었다. 맞아요. 저도 똑같이 줄 섰고 똑같이 표를 사서 탔잖아요. 내가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 기내 모든 승객이 다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곁에 앉은 젊은 여성 승객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이거 기록해도 될까요? 이런 건 널리 알려야 하는 거 아닌지. 그녀는 나에게 동의를 구하듯 조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저도 좀 억울함니 꼭 제 이름을 내세워서 특혜를 얻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화장실 한번 쓰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이봐요, 지금 촬영하면 곤란합니다. 승무원은 재빨리 제지하고 나섰다. 허가 없이 촬영하는 건 항공사 방침에 어긋나요. 그러나 몇몇 승객은 이미 각자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었다. 분위기는 단숨에 온라인 생중계를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워졌다. 기내 전체가 한순간에 시선을 집중한 채 누구도 쉽게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분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예요. 네, 알고 있습. 그래서 이렇게 특권 의식을 갖고 계신 줄 알았죠. 승무원은 차가운 어조로 비꼬았다. 특권 의식이라고요? 저야말로 그냥 일반 승객이랑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이 처음부터 거부했잖아요. 내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크게 외쳤다. 그 목소리에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승객들도 일제히 촬영에 집중했고 심지어 옆좌석 아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다. 분명 나도 돈을 내고 이 비행기에 탔고 당연히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승객일 뿐인데 계속 이유 없이 막혀 있었다. 그제야 다른 승무원이 다가와 상황을 살폈다. 무슨 일인가요? 괜찮으세요, 손님? 그녀는 나에게 말을 걸었지만 이미 나와 담당 승무원 사이에 기류는 심각하게 험악해진 상태였다. 담당 승무원님, 손님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실 수 없을까요? 뒤늦게 나타난 상급 승무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배려할 필요 없음, 우리 규정대로 할 뿐입니다. 담당 승무원은 고압적인 태도를 풀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었다. 저도 규정을 존중해요. 그런데 모든 승객이 화장실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급 승무원은 나를 향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담당 승무원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여전히 나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제야 기내 방송이 다시 켜지더니 자리로 돌아가 주세. 기내 안전을 위해 협조 바랍니다. 라는 기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계속 참아왔던 억울함과 창피함,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짧은 순간, 내 이름과 내 위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담당 승무원의 개인적 편견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분명한 건 이런 불평등한 대우가 다른 승객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옆자리에 한 학생으로 보이는 승객이 작게 속삭였다. 형, 영상 찍어둔 거 저도 있어요. 인스타 라이브로 몇 분 정도는 송출되고 있긴 했는데 혹시 지우면 좋겠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많이 알리고 싶어요. 오늘 일은 분명 잘못된 처우죠. 그럼 계속 녹화해도 되나요? 다른 중년 여성도 스마트폰을 들고 묻는다. 저는 상관없음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승객들 사이에 작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 보였다. 일부는 내 편을 들어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계속 이런 태도로 일관하시면 항공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텐데요. 한 남성 승객이 중얼거리듯 이야기하자 담당 승무원의 눈가가 떨렸다. 저는 규정을 지킬 뿐입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유명 인사라서 제도나 규칙을 무시하시려는 거라면 여긴 그런 특별 대우가 통하지 않아요.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님니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내가 힘주어 말하자 이내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같이 긴장한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기내 방송으로 기장이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승무원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멘트를 날렸다. 그러나 담당 승무원은 머뭇거리다. 결국 날카로운 눈초리로 다시 나를 보았다. 이 비행기에서는 제 지시에 따르셔야 함니 계속 따르지 않으시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불이익이요? 그 지시란 게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내 말에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곧 기내 전체를 뒤덮은 불편한 정적에 묻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천천히 되물었다. 아예 화장실이 하나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도 차별하는 건 문제가 커요. 여성 승객 중 한 명이 강하게 지적했다. 맞아요. 다른 손님들은 다 이용하고 있는데 왜 손흥민 선수만 못 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자리에 있던 노인 승객도 맞장구를 쳤다. 담당 승무원은 짜증 섞인 투로 다른 손님들이 먼저 줄 서 있었고 저 손님은 몇 번이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화장실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사실을 강조했다. 그 말을 듣자 담당 승무원은 나를 곁눈질로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하. 나중에 기장의 지시가 내려오면 조치하겠습. 일단 지금은 규정대로 제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나는 소리 없이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크게 상처받은 뒤였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오갔고 또 누군가는 저 사람도 사람인데 왜 저렇게 대하는지 이해 안 간다면서 나를 걱정해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 앞자리에 젊은 인플루언서로 보이는 남녀 둘이 내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죄송합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국내외 축구와 선수들을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어 왔고, 오늘은 우연히 이 비행기에 탔는데 이런 장면을 보게 됐죠. 함께 있던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플루언서라고 해봤자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이 영상을 제대로 담아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일반인 승객이라도 인권이 있고 더구나 국가대표 선수라면 세계적으로도 알려야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굳이 제 이름이 강조되는 건 원치 않아요.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제가 손흥민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이런 기내의 기본 권리가 항상 강조되지만 현실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이 맞장구 쳤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 저도 항공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고, 이후에 다른 승객들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네, 저희도 힘닿는 대로 돕고 싶습니다. 남자는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띄워 보이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리고 싶어요 라고 의지를 보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이 기내가 어느새 착륙 체제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행이 끝나기도 전에 담당 승무원은 내게 거듭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나는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안전벨트를 맨 뒤 복잡한 마음으로 착륙을 기다렸다. 착륙 후에도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몇몇 승객이 나와 함께 항의하려고 나섰고, 담당 승무원은 나를 흘겨본 뒤 방황제적으로 보안 직원과 함께 나를 부르더니 공항 보안실에 잠시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조라뇨? 제가 뭘 잘못했나요? 탑승 중 승무원 지시에 불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커플이 재빠르게 달려와 내 옆에 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찍었어요. 승객이 화장실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승무원 지시 불응이에요? 보안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일단 서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니까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보안실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항공사 측 관리자가 나타나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담당 승무원은 여전히 완고한 태도로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가 나를 타이르듯 물었다. 정말 화장실 문제로만 이렇게 충돌이 있었습니까? 네, 줄을 서도 안 내보내주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다른 승객들은 다 이용하는데 저만 막히고 그래서 계속 문의했던 겁니다. 담당 승무원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유명인이라고 본인을 내세워서 무리한 요구를 해댔어요. 규정과 순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본인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하셨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인플루언서가 녹화한 일부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 내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다. 저도 줄 선 대로 기다릴 테니까 안내만 부탁드려요. 특별 대우 말고 다른 승객처럼만 해주세요. 관리자는 영상을 확인한 뒤 담당 승무원에게 되물었다. 이 영상대로라면 손흥민 선수가 특별 대우를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데요? 승무원은 얼굴이 벌개져서 입을 다물었다. 그건 편집된 걸 수도 있잖아요. 생방송으로 찍힌 거라서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인플루언서가 바로 반박했다. 저희는 공정하게 상황을 담았고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녹화했어요. 관리자는 난처한 듯 이마를 짚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 사안이 언론이나 SNS에 퍼질 경우 항공사 이미지는 크게 타격을 입을 거예요. 혹시 손님께서 원하는 해결책이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이번 일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승무원을 해고하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내에서 승객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항공사가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승무원은 내 말을 듣고 눈을 흘겼다. 인권이라니 그런 거창한 말까지 꺼낼 일인가요? 그럼요, 저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고 유명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도 단지 한 명의 승객입니. 오늘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항공사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알겠습. 회사에 보고해서 승무원 교육과 기내 방침을 재정비하겠습. 손님께서도 혹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원하시면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 커플도 나서서 거들었다. 저희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그것이 항공사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저 기내 서비스를 개선하고 승객과 승무원 모두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원하는 거죠. 그때 담당 승무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제가 잘못했나요? 규정을 지켰는데 왜?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살짝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규정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 하지만 그 규정이 승객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거나 당신이 규정을 오해해서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승무원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보안 직원과 관리자도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는 듯했다. 마침내 항공사 측은 담당 승무원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손님께 너무 불친절하게 대했고 제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화를 낸 부분이 있을 테니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플루언서 커플이 그 순간을 영상으로 담고 있었다. 여성 인플루언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서로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무리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그 순간 다른 승무원들이 모여들었고 관리자 역시 기내 매뉴얼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담당 승무원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거듭된 사과를 했다. 앞으로는 손님들께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과 기본 권리에 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답했다. 그렇게 공항 보안실에서의 간단한 문서 작성이 끝나자 인플루언서 커플이 내게 다가왔다. 선수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채널에서 짧게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일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솔직히 이런 문제를 자주 겪진 않았지만 겪어보니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승객도 늘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함께 내린 몇몇 승객들도 뒤이어와서 내 손을 잡으며 말을 건넸다. 손 선수, 정말 힘내세. 저희도 최대한 SNS에 알릴게요. 오늘 겪은 일이 불쾌하셨겠지만 이런 일을 겪음으로써 모두가 배우는 계기가 될 거예요. 나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공항 내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나는 어떤 이상한 무력감과 동시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며칠 후 인플루언서 커플은 SNS에 기내 기본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함께 내 인터뷰를 공개했다. 거기에는 내가 화장실 사용 하나도 제대로 못했던 상황, 담당 승무원의 강경 태도, 그리고 최종 사과와 항공사 측의 약속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은 빠른 속도로 공유되며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 이건 손흥민이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항공사 서비스 재점검이 시급하다. 승무원도 감정 노동자가 많으니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나는 이를 지켜보면서도 심란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 믿고 싶었다. 그러다 어느 날 항공사 측에서 정식으로 승객 기본 권리 개선을 위한 내부 지침 강화를 발표했다. 기내에서 승객의 화장실 이용, 인권 존중,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등을 명문화하고 승무원의 권리 또한 존중하면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 커플은 흥분된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선수님 보셨어요? 지금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떴어요. 나는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행입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달라지면 좋겠네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 항공사도 말만 하고 끝내진 못할 거예요. 저도 계속 주시하겠스.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것도 많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자리일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 며칠 뒤 해당 항공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모든 승객에게 공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승무원 교육을 강화하겠습. 또한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스스로 뿌듯한 감정 반, 여전히 씁쓸한 감정 반이었다. 담당 승무원도 개인적으로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 내용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규정만 앞서다 보니 사람을 잊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겠다라는 반성의 글이었다. 나는 답장을 적었다. 사람이 규정보다 우선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 저도 화를 과하게 냈다면 죄송하고 부디 앞으로는 더 나은 기내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플루언서 커플은 그 뒤로도 여러 방송에 나가 이 사건을 소개하며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겪은 일이 아니라 보통의 승객들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문제다. 기내뿐 아니라 여러 공공장소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기본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SNS에서도 기내 기본 권리를 지켜주세요라는 해시태그가 화제가 되었고 각종 뉴스 채널에서 항공사와 승무원 조직이 개선 발표를 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승객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승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항공 문화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용히 뉴스 클립을 시청하던 나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다. 한 번에 불편하고 창피한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항공사 역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했다. 며칠 후 나는 새로운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게이트 근처에서 나를 알아본 승객 몇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 지난 사건 덕분에 항공사들이 많이 조심한다고 하던데 실감하시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바뀔 계기가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새롭게 바뀐 항공사 지침 포스터가 기내 벽에 붙어 있었다. 모든 승객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 승무원 및 승객 모두 상호 존중을 잊지 맙시다. 라는 문구였다. 나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승무원들도 예전과 다르게 한층 부드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왔다. 손님, 편안한 비행 되세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나는 가볍게 목례하며 좌석에 앉았다. 감사합니. 이 편안함이 모든 승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라요. 옆자리 승객이 힐끗 나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던 그 사건에 나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잘 해결되어 가고 있네요. 그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덕분에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는데 요즘 항공사들이 조심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고마워요. 나는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작게 답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다들 힘 모아 주셔서 가능했던 거죠. 한바탕 큰 소동과 함께 온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그리고 나 또한 유명인으로서 작은 행동이나 문제 제기가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인플루언서 커플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나에게 앞으로도 함께 사회적 이슈의 목소리를 내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인권이나 서비스업 환경 같은 부분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요?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축구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함께한다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우리는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며 실제로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공공장소 권리 캠페인을 기획했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대중교통이나 공항, 공연장, 경기장 같은 곳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권리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기로 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보였다. SNS에 모두 의기본권 해시태그를 달며 각자 겪었던 불편과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거기에는 기내뿐 아니라 지하철, 병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고발되고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사례도 소개되었다. 나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내가 축구만 열심히 한다고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다. 작게나마 지금처럼 직접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애쓸 때 세상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새삼 느꼈다. 어느 저녁 나는 개인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바꿀 수 있음.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를 보태면 언젠가 큰 울림을 만들어낼 겁니다. 바로 이어서 담당 승무원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이번 계기로 저도 승무원의 역할이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직업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미소 지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누구에게나 배려를 잊지 않는 것. 이 단순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기내에서 일어난 작은 갈등이 결국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져 여러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와 존중의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 준 것이다. 비록 과정은 험난했고 감정도 오갔지만 결국은 서로 사과와 이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나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며칠 후 인플루언서 커플과의 협업 영상을 마지막으로 촬영한 뒤 라이브 방송에서 사람들이 물었다. 손흥민 선수, 앞으로 또 이런 문제를 마주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똑같죠. 그냥 숨김없이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영상 말미에 인플루언서가 마이크를 넘기며 외쳤다. 그럼 이번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 아직 할 말, 보여드릴 이야기는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시고 손흥민 선수의 행보도 주목해 주세요. 나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다른 모든 승객을 대신해서 혹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셨으면 합니. 그럼 분명히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가 올라왔다. 화이팅!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나도 다음에 비행기 탈 때 당당하게 요구해야겠다 하고 말이다. 나는 거창한 영웅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저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싸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작은 움직임이 결국 커다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그 변화를 더 확산시키고 모두가 불편과 불공정을 외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결코 침묵하지 마세. 그 작은 목소리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스스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반드시 나서야지. 명예든 지위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 모두에게도 전하고 싶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갈 변화의 결과를. 이 작은 사건이 불러온 큰 울림은 오늘도 진행형이었다.